안녕하세요. 오늘도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리츠화재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메리츠화재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작년에 찍었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리츠화재가 수술비나 여러 가지 절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비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새로 나온 신상품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과연 메리츠화재는 2021년도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표절이라고 써 있죠. 과연 그러면 어떤 상품을 표절을 했다고 제가 써놓은 걸까요? 보시면 335,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중할증 보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메리츠화재에 중할증 보험이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고지사항 자체가 이게 아니었죠. 지금 보시면 이게 A사라고 써 있는 건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의 중할증 보험을 똑같이 따라서 만들어서 상품을 개정해서 새로 출시를 한 겁니다. 2021년도에. 자, 고지사항 335 똑같죠? 335 똑같은데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소견 똑같습니다. 입원 수술 소견 똑같습니다. 단 5년 이내 6대 질병, 다른 회사는 8대 질병. 이 6대 질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현대해상의 333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6대 질병.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이런 경쟁력이 있다라고 출시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6대 질병도 여기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메리츠화재가 썩 그렇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335 중할증 보험을 개정을 했다. 이게 2021년도에 메리츠화재 유병자 보험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입 연령은 타사랑 똑같이 15세에서 90세고요. 갱신은 최대 30년까지 갱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구조 자체를 완전히 똑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차별화를 둬야 되잖아요.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를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편보험이라 하더라도 뭐 3년 이내 수술 입원을 한 케이스들, 예외 질병이라고 있죠. 그런 예외 질병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했을 때 수술을 하고 3개월이 지나야지 이런 상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대장용종 제거 수술을 한 다음에는 이 335 중할증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어도 수술을 하고 3개월이 지나야 돼요. 근데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3개월을 보지 않고 1개월만 지나도 인수를 해줬던 장점이 있던 회사는 맞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사와 차별화된 인수를 요번에 이 상품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예외 질환이 총 400개인데 그중에 백내장이나 자궁무록이나 갑상선 낭종이나 대장 용종 수술, 자궁 근종 수술, 이런 수술을 경미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한 달만 지나면 메리츠화재는 정상 인수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회사는 3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셨을 땐 3개월하고 한 달의 차이는 가입하시는 분의 입장으로 따지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메리츠화재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부분이 다른 보험사랑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보통 이런 예외 질병으로 수술을 고지를 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 얘네 회사들은 수술비라고 나와 있는 걸 가입을 제한을 둡니다. 가입을 안 시켜줘요. 뭐 암이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이런 거는 가입을 시켜주는데, 뭐 질병 수술비나 종수술비나 이런 것들을 가입을 못 시키게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에는 질병 수술비도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인수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외 질환으로 해당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메리츠화재가 조금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작년에 마지막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수술비를 개정해서 신종수술비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 DB손해보험도 그렇고 메리처제도 그렇고 1종부터 5종 수술비를 12월 달까지만 판매를 하고 우리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절판을 했어요. 근데 보험 설계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 메리처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거를 속이는 경우가 조금 다른 회사보다 조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전략적인 거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예상한 건 신종수술비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신종수술비로 정말로 출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보통 1종부터 5종까지 수술비인데 개정을 한 수술비가 1종부터 7종까지입니다. 보통 좋은 수술비는요, 과거 오래된 상품은 1종부터 3종이고요. 그게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개정을 했던 게 1종부터 5종까지였는데, 자, 1종부터 7종까지로 개정을 해서 2021년도 1월 달에 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1종부터 7종 수술비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이거는 원래 작년에도 삼성생명에서 1종부터 7종 수술비를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손해보험은 1종부터 7종 수술비가 최초는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1종부터 7종 수술비를 판매를 하고요. 여기에 빨간 박스를 보시면 원래 종수술비에서 잘 보장이 안 되던 여성분들 요실금이나 치질, 치액, 핀 제거 수술, 그 다음에 제왕절개 수술이나 여기 보시면 부정맥 같은 자궁의 임신 같은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더 늘려서 수술비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아마 메리처제에서는 이 1종부터 7종 수술비를 2021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홍보를 하면서 판매를 할 겁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특약이라고 일단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 특약이 335 중할증 보험에 개정을 하면서 수술비를 탑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수술비의 약관을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1종부터 7종 수술비인데 보험 가입 금액이 최대가 2천만 원을 가입을 하시면 1종 수술비가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7종 수술비가 2천만 원까지 줍니다. 이게 최대 맥시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이 1종부터 7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등등등 해서 1회에 입원당 또는 1회 통원당 1회 수술에 하나에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 코드당 연간 1회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구예요. 하나의 수술 코드당 연간 1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런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질병 코드를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 메리처제 같은 경우에는 1종부터 7종 수술비를 내놓으면서 질병 코드가 아닌 수술 코드, 수술 코드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수술 코드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 수술 코드는 1년에 한 번만 보장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약관 자체는 사실 되게 보장 범위가 넓지만 하나의 수술 코드는 1년에 딱 한 번만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약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수술 코드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제 후배가 이게 만든 자료이기는 한데 여기 이렇게 수술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술 코드. 이건 질병 코드랑 조금 다른 거예요. 질병 코드로 원래는 보험사에서 질병 코드로 수술비를 지급을 하는데 메리처지에서 이렇게 수술 코드로 분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후배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눠놨는데, 자, 모든 수술비의 질병 코드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게 83개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질병 코드 중에서 세부적으로 수술 코드가 해당이 안 되는 게 83개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질병 코드로 수술비를 주는 회사 아니면 수술 코드로 수술비를 주는 회사 어떤 게 유리하고 불리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사분들끼리도 되게 말이 많을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메리처제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를 아무래도 경쟁력으로 많이 팔다 보니까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수술 코드, 의사 선생님들이 써준 수술 코드에 해당이 되면 주고 안 주고,
질병 코드는 사실 질병 코드만 맞는다고 수술비가 무조건 나오지는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쟁 때문에 메리츠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술 코드로 주는 수술비를 개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수술 코드로 분리해서 주게 되면 분쟁이 아무래도 질병 코드로 주는 것과는 분쟁이 좀 많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술 코드로 주는 게 조금 더 분쟁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뭐 설계사분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도 유병자 상품 중 새로 출시한 메리츠화재 중할증 보험입니다. 벌써 엊그저께 소개해드렸던 첫 영상의 현대해상의 333 중할증 보험, 메리츠화재 335 중할증 보험, 이렇게 중할증 보험이 새로 출시를 계속합니다. 보험사별로. 작년에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 중할증 보험은 유병자 보험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